오펜시브 시큐리티 Certified Professional OSCP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자격증이죠. 한번 그거를 정리를 해보고 또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OSCP 시험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야죠. 2006년에 시작을 한 이제 오펜시브 시큐리티사에서 시작을 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펜시브 시큐리티 기초 실력을 증명할 방법으로 이 시험을 고안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마도라고 써놓은 거는 이제 오펜시브 시큐리티가 2006년에 비해서 지금 2024년에는 더 많이 발전을 했겠죠. 아무래도 굉장히 오래된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분들이 따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초 실력을 증명한 방법인가?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르긴 해요. 오펜시브 시큐리티 보안 자격증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크레스트라고 불러요. 이 크레스트에서 OSCP를 이것도 이제 모이에커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크레스트 모이에커 자격증과 동급으로 이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크레스트와 동급으로 시장에서 마켓에서 밸류가 되는 게 OSCP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OSCP 시험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수강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시험 24시간이 주어지고요. 처음에. 그리고 리포트 작성 시간이 24시간이 따로 또 주어집니다. 그래서 총 48시간 동안 진행되는 오펜시브 시큐리티 시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23시간 그리고 45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24시간이죠. 오지선답 같은 시험이 아니고요. 핸즈온 시험이에요. 100% 여러분들이 6개의 취약한 머신을 해킹을 해서 루트 권한을 얻어야 되는 그런 실점 시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 엔드 로직을 해놨는데 시험 24시간, 엔드, 리포트 24시간을 해서 시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험을 파스를 하고 리포트도 파스를 해야지만 OSCP를 통과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라도 페일을 하면은 사실상 시험에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시험 24시간을 페일을 하면 사실상 리포트를 쓰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당연히 파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리포트도 파스를 해야지 이제 시험에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All OSCP exams are procto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뭐냐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2019년 말에 아마 이게 설정이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OSCP를 시험 관독관이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게 시험 감독관이 없다 보니까 여럿이서 모여서 시험을 본다든가 이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020년부터 이게 프록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초에 땄기 때문에 이게 지금 프록터 이그잼이 된 그런 해에 이제 시험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충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프록터 이그잼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SCP 시험 점수 구성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여러분들 60포인트가 이제 주어지는 거는 3개의 독립된 타겟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의 타겟, 낮은 권한 및 높은 권한의 타겟이 있는데 각 타겟당 20포인트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낮은 권한에 대해서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권한 상승에 대해서 10포인트를 부여를 하는 인디펜던트 타겟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40포인트를 또 부여를 하는데 요거는 AD에 관련된 타겟입니다. 2개의 클라이언트가 있고 1개의 도메인 컨트롤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액티브 다이렉트 설정이고 도메인 전체 공격 체인에 대해서만 포인트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포인트는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AD 박스 같은 경우는 도메인 컨트롤 권한을 이제 획득을 하셔야지 40포인트가 다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40포인트 아니면 0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보너스 포인트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랩박스가 주어져요. OSCP 시험 코스를 사면은 랩박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랩박스에 대한 랩 리포트를 사용하고 엑서사이즈가 있는데 그 엑서사이즈를 제가 알기로 한 70% 정도 완료를 하시면은 10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총 70포인트 이상을 따셔야지 OSCP를 통과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AD박스를 다 성공적으로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2개
인디펜더 박스 타겟을 2개를 성공하고 그러면은 얼마죠? 80점이죠. 그러면 이제 80점으로 여러분들 통과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AD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이 60포인트를 다 따신 다음에 이 보너스 점수를 합해서 70점으로 또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 전략적으로 또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OSCP 시험 준비를 여러분들 해야죠. 그 OSCP 레딧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레딧 채널에 좀 들어가 보니까 페이드라고 쳤는데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엄청 많이 페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OSCP 시험을 한 번 볼 때마다 200불인가 250불인가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첫 번째 시험 시도에서 파스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이 뭐가 있을까? 일단 첫 번째로 멘탈 관리를 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게 24시간, 48시간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틀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에서 이런 시험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도 비슷하고 사실상 이틀 동안 시험을 본다? 그런 시험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OSCP 처음 준비할 때 이게 조금 걱정이 많이 됐어요. 잠은 언제 자고 밥은 언제 먹고 화장실은 언제 가고 이런 게 좀 걱정이 됐기 때문에 요거에서 벌써 패닉을 하죠. 그리고 이제 AD 박스가 3개나 주어지고 이제 개별 박스 3개가 있고 이 총 6개의 취약한 머신을 해킹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죠. 좀 익숙하지 않은 시험 구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부담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일단 실제 시험 공부 시간이 300시간에서 500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한 400시간 그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뭐 회사 끝나고 하루에 4시간, 5시간 정도는 OSCP에 투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거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고 길면 1년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보통 이제 OSCP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이제 OSCP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공부가 워낙 어려운 공부다 보니까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고 먹고 OSCP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제 두 번째 팁을 소개를 드릴게요. Try Smarter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OSCP 업색사 그 목표가 Try Harder예요. 여기 한국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약간 노력을 해라. 그쵸?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면 뭔들 못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try hard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뭐 OSCP 디스코드 채널 들어가서 업색 디스코드 채널 들어가서 이거 안 돼요. 그러면 try harder 이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별로 그렇게 도움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try harder 대신 항상 OSCP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try smarter, 좀 스마트하게 공부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가 OSCP를 취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엄청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취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테이블을 한번 짜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지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초보, 중급, 그다음에 전문가 이렇게 나눴는데 첫 번째로 요 초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영어 시험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영어를 잘 못한다. 그리고 내가 보안 쪽에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처음이다 이러면은 저희 BHPT 수업으로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BHPT 같은 경우는 OSCP와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준비를 할 거예요. AD 말고는. 그리고 한글로 저희가 얘기를 하죠. 둘 다 이제 저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HPT를 듣고 그 다음에 펜백이죠. OSCP 코스를 듣고 랩으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헥더박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헥더박스에 가셔서 헥더박스에 가면은 OSCP와 비슷한 박스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내가 쌓은 지식을 갖고 치쉿이라고 해서 요점 정리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어 내가 좀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안도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BHPT 건너뛰시고 OSCP 코스를 들으신 다음에 헥터박스 머신으로 반복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치쉿으로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보안의 신이다. 난 보안 다 한다. 나 영어도 잘한다. 이러면은 그냥 바로 OSCP 들어가시면 돼요. OSCP 하고 그 다음에 요점 정리 노트를 만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헥터박스에 있는 OSCP와 같은 비슷한 머신으로 여러분들이 무한 반복을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하다가 만약에 모르는 게 있으면은 유튜브 채널 중에 입색이라고 있어요. 입색이라고 있는데 헥터박스 머신 프리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분입니다. 프리 하는 거를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 레드라쿤 영상에도 헥터박스 머신 몇 개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보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초이님 개인 채널에도 몇 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같이 병행하는 식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은, 제가 공부할 땐 BHPT도 없었고요. 저도 뭐 영어를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잘하진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영어를 읽을 줄 알고, 대충 리스닝도 되니까 그냥 펜 200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헥터박스를 그냥 무한 반복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치쉿을 내가 정리를 해서 시험을 보니까 통과했습니다. 만약에 헥터박스에서 미디움 정도 되는 박스를 풀었는데 프리 영상을 보지 않고도 풀린다 이러면은 사실상 OSCP 시험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OSCP 시험 당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준비물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PC, 이제 이게 데스크탑이 될 수도 있고 랩탑이 될 수도 있는데 카메라가 있는 PC여야 됩니다. 혹시나 이런 거 들고 오실까봐 말씀을 드려요. 이런 거 안 되고. 그래서 이제 PC에서 카메라를 킬 수 있는 그러한 랩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만든 치쉿을 가지고 오시면은 좋습니다. 가끔 보면은 OSCP가 24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뭐 구글도 쓸 수 있고 내가 서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서치를 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런 분들 계신데 거의 불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왜냐면 24시간 동안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사실상 가능할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만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치쉿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만든 치쉿을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노트 테이킹 앱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체리치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캘리의 이제 디포트로 설치가 되어 있는 앱인데, 그래서 마크다운이 되는 그런 노트 테이킹 앱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뭐 체리트리, 그다음에 뭐 원노트, 그다음에 뭐 obsidian, 뭐 요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노트 테이킹 앱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리포트 템플릿을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게 좋아요. 이제 OSCP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OSCP에서 제공한 템플릿을 썼는데, 혹시 내가 그냥 커스텀 템플릿이 있다 이러면 커스텀 템플릿을 써도 됩니다. 되지만은 그래도 안전하게 그냥 OSCP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써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증거 폴더라고 제가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OSCP 문제를 풀면은 저 같은 경우는 IP대로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IP, 타겟 IP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스크린샷, 문제 풀이 증거를 스크린샷에 저장을 하고, 커맨드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 파일로 따로 저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가면서 리포트에 들어갈 이런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에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내가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70점도 넘겼어. 루트 근원까지 다 했는데 리포트를 잘못 써서 리포트에서 떨어졌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리포트에서 떨어지면은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리포트에서 떨어지면은 억울해요. 억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리포트를 잘 써서 꼭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리포트에서 떨어지는 분들은 왜 떨어지냐? 이걸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이 정리를. 중간중간에 스크린샷, 커맨드 이런 거는
정말 나노 단위로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리포트가 페이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것까지 적어야 돼 라는 것까지 다 커맨드 스크린샷으로 최대한 나노 단위로 여러분들이 증거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길 바랍니다. 칼리 리눅스로 시험 봐야 되나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패럿 OS 이런 걸로 시험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뭐 칼리로 대부분 보죠. 어쨌든 리포트를 꼭 잘 쓰셔서 통과하시길 바랍니다.